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저녁 때 올려드리는 내일 시장에서 관심받아야 될 종목들하고 오늘 시황 정리예요. 하루에 시황 정리를 잘 해놔야 오늘 우리나라 주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내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뭐 꼴점만 지금 딱딱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지 유추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시황 정리죠. 그래서 이 시황 정리가 필수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지 못하죠, 요새. 큰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자,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인데 다행히 예전에 깨지 않아도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5주선이, 이제 5주선이라는 게 이제 5주간의 평균 지수인데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변곡점, 산 같은 부분이 생겼어요. 여기를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제 추세가 크게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를 잘 지키고 있음으로써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5일선 살짝 껴놓은 상태, 지켜준 상태라 살짝 낄 뻔했어요. 내일 좀 지켜봐야겠는데 5일선만 이틀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안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봉에서 이제 코스닥 차트의 주봉을 보면 자, 코스닥 0.1% 올랐는데 아슬아슬하죠. 코스피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산처럼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얘가 역시 이 자리 깨지면 추세가 깨져요. 근데 지금 여기를 근처로 왔다 갔다 간신간신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5일선을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는데 5일선만 회복해주면 21선까지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서 이때 5월 12일에 고점 이제 993포인트, 1000포인트 근처인데 여기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이 많이 팔죠.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힘이 없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한 방향으로 한번 매도를 잡히면 계속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거꾸로 자, 코스닥 기관과 원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약간 매수세가 조금 이제 강하지 않죠. 매수세가 강해야 살아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이 원자력 발전 해체인데 이렇게 원자력 발전 고려 1호기 해체 시동 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550조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려 1호기가 이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이 해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가동운전 월선 1호기는 이제 물론이고, 수명 얼마 남지 않은 노후환전 11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제 정지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 관한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550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혜택을 받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일 어제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고려 1호기 해체를 해체 승인증서를 원안이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주식들이 몇 개가 떴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BHI가 떴죠. BHI가 오늘 19.88%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이제 뉴스가 뜨거나 종목과 이슈가 있으면, 그 자리가, 뉴스가 떴을 때 자리가 월봉에서 엄청나게 고점이 아니어야 돼요. 자, 모든 뉴스는 월봉 고점이 나올 때 몰리면 큰일 나죠.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데, BH의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H에 대해 살펴보면, 이런 이제 HRSG 시장 점유율 1위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HRSG가 뭔가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HRSG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데 이게 뭐냐면, 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발전 핵심 설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올레스 보일러 시장인데 여기서 1분기 수주 물량이 1489MW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정부가 차세대 가스 복합 그 화력 발전 표준화 사업에서 초조임기약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ARS 기술 개발 사업자로 자, BHI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반응했는데, 이 월봉에서 보시면, 자,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죠. 현재 주가의 위치는 항상 이 차트를 볼 때는 월봉을 보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높지 않고, 월봉의 위치가 자, 이렇게 높지 않고, 아직 낮은 데 있죠. 그러면서 5개월선 60컷을 뚫고 나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5개월선 60컷을 또 골든 크로스가 생겼을 때 이 꼴이 5개월선 근처예요. 진짜 상승을 잘 유지한 주식은 절대 5개월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5개월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3월달 저점 1000원대 대비해서는 벌써 5배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기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중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3주간 조정받고 다시 뚫고 있죠. 따라서 내일 같은 날, 그러니까 하루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내일 또 갭에서 날아가면 이제 그때 우리 거 아니고요. 빠이빠이 하셔야 되는데 대량 거래 터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앞에 5일선이 이렇게 산처럼 동그스런 부분이 보여요.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예요. 오늘 이거 뚫고 나간 거예요. 자, 이걸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서 딛고 돌아 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 위에서 끝나겠죠? 살짝 밀었다 갈 테니까. 그래서 5주선만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게 BHI입니다. 재무 잠깐 보고 갈까요? 시총이 1000억짜리입니다. 시총이 1000억짜리인데 현금리 보율이 650%, 부채비 300%, 나름 뭐 그냥 괜찮고요. 시총 1000억짜리 매출액이 2000억씩 나고 있습니다. 분기에도 600억 났고, 자, 분기 영업이익이 48억씩 나는, 나름대로 상당히 건전한 회사죠.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봉에서 이 자리 얼마나 잘 지켜주냐가 중요하고, 월봉에서 좀 밑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원전 해체 관련해서 또 섹터에 있는 게 사실, 한국 테크놀로지예요. 한국 KPS나, 한국 KPS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한데,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전 KPS 보면 5개월선 60개선을 뚫고 나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60개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쭉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몇 주째 지금 2주째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쫓아가기는 좀 무리가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그 5월 13일도 한 11%, 그리고 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더 갈 수는 있어요. 저런 이슈로 인해서는 살짝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사더라도 눌림목쯤에서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지금 벌써 꽤 20%, 30%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기 그립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 이때 한번 이제 조금 며칠 전에 약간 한 19%대 급락을 맞이했죠. 근데 월봉에서 보시면, 그 대량 거래가 빵터였어요. 저번 달에.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위에 있죠. 그러면서 60개선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 10주선 이에 끝나주는 게 중요해요. 10주선 이에 끝난다거나 5주선 이해를 돌려놓게 되면 다음 주에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급락 맞은 이 이후에, 이렇게 이제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역시 60일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아 나가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10주선 위에 이제 끝나는 게 중요해요. 주식의 정답은 월봉이 있기 때문에 저번 달 대량 거래 터진 것과 관련해서 이번 달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역시 5개월선이 이식해서 뜨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고, 이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때가 2월 달에 생긴 건데 이 자리가 60개월선 자리예요. 그래서 60개월선만 뚫고 나가면 중요하게 매수 타임이 되기도 해서 한국테크로 좀 관심 가져야 되는데 딱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100점 만점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한전기술도 좋긴 한데 문제는 역시나 월봉에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자, 이 친구가 62,000원대까지 보면 되는데 너무 가파르죠. 이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5주선을 저번 주에 돌파해놓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공점 뚫어놓고 이제 급 나왔는데 이 주식 쫓아가기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보다는 아까 BHI 같이 월봉에서 많이 높질 않죠. 이제 더 상승하는 여력이 있고 일단 6,800원대까지 목표가 보여요. 6,800원대까지만 가도 상한가가 넘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 하고요. 주봉에서 옷은 뚫어놨기 때문에 물론 그냥 확 날아간 방법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일봉에서 살짝 무너지면서 주봉에서 5선에 이쁘게 안착해 놓거나 일봉에서 이쁘게 타이밍을 주면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21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농업 관련주 이제 오늘 사실은 특히 이제 움직인 게 시장이 저기도 많이 움직였어요. 윤석열 관련주도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 이제 대덕이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과 사회사 만나의 급등세로 보던 대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대덕을 보면 자, 상한가를 갔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 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어차피 잘 유지하고 있던 종목이죠. 이러면서 그냥 상한가를 시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주가 사실 목표가는 9,800원쯤이 맞아요. 이렇게 20개월 선이 툭 떨어진 부분, 요 부분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막 떨어지고 다시 조정 들어오고 이럴 때 사는 게 낫죠. 지금 상한가 시현할 종목을 쫓아가서기는 그립고 거래량은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렇게 밑에서 월봉 바닥에서부터 차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쫓아가 살 건 아니지만 관중에 넣어놨다가 일봉에서 또 며칠간 떨어져서 눌림목을 준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바로 쫓아가서 하게 되면 이제 고점에 몰리게 되니까 이 정치 테마들은 그런 실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돼서 함부로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좀 눌림목에서 하는 게 좋죠. 며칠간 조정 들어올 거예요. 물론 내일은 오늘 이 상한가 영향이 있어서 순간 급등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며칠 밀려서 주동 받으면 그때 관심 갖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농업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게 이제 본 게 있는데 이 대동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떴어요. 그래서 대동기어나 대동금속, 대동기어를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어요. 살아나는데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날아간 거죠. 특히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가 이제 19년도 8월달에 생겼는데 여기를 완전히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5주선 잘 지켜주고 그냥 돌아 나갔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갭 띄워놓고 갔는데 꼬리 달고 또 다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덕과 똑같이 상한가 가서 이렇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눌림목에 사는 게 좋은데 대동기어는 더 날아가든 말든 일단 이 친구는 관중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3월달에 저점이 1,600원에서 7,000원 찍었는데 그것보다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대동기어 1분기 영업이익이 30억 원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이제 올라간 건 좋은 부분이긴 한데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조금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밑에서 벌써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도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농업 관련주로 이제 보통 농업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대동기어하고 대동금속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따로 관련해서 이제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금방 제가 이 월봉에서 너무 높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아세아텍은 5개월 선이 60개월 또는 대단히 중요한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어요. 월봉 전 고점에 대한 4,000원대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이 자리 뚫으면 그냥 날아가죠. 한 1,600원까지. 1,600원까지 이제 상한가 근처가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항상 추세를 유지하는 오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드선을 좀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은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순간 급등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아세아텍은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얼마 전에 이렇게 급등했었죠. 4% 또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꼬려고 떨어졌는데 다시 20선 딛고 또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일봉에서 이렇게 산천성이 변곡점 자리가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맞고 떨어지고 했는데 내일 같은 날도 변곡점 위에서 출발하는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또한 다시 5일선에서 출발해도 좋은 자리가 되니까 아세아텍도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이번 주에 5주선만 완벽하게 안착해주면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딱히 이렇게 조금 괜찮은 종목들에 있는 게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19% 급등했죠. 이제 이 팹리스 반도체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팹리스 반도체 인수를 해서 턴어라운드 시동을 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름도 어렵네요. 이 종목을 좀 보면 자, 월봉에서 엄청 높죠, 지금. 그래서 상향 최고가를 찍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종목도 있구나 한 정도로 보고요. 너무 이제 성급하게 쫓아가 하게 되면 항상 뇌동매매 같은 데 걸리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윤석열 관련주에서 대덕 같은 게 제가 상한가를 갔다 그랬죠. 사실 윤석열 관련주에서 정치 테마주가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게 있냐면, 자, 노르페인트가 있습니다. 페인트 관련주가 제일 강했죠. 월봉에서 지금 50일주 신고가를 찍고 가다가 이번 달 조정받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선을 깼어요. 저번 주에 깼는데 이렇게 5선을 깨놓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조정이 들어오면 몇 주간 들어올지 모르죠. 기간 조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조정받다가 10주선이나 20주선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고 지금 일단 놓고 있어야 되는데 노로페인트의 다른 페인트들로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강남제비스코를 보면 월봉에서 보면
자, 5개월 선이 60개선을 뚫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지금 골든크로스, 장기 골든크로스가 생길 자리에 와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어요. 물론 저번 주에 5선 깨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선 회복 못해주고 이렇게 옆으로 좀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5주선 위에만 올려놓고 안착만 이쁘게 하면 월봉에서 위치가 무릎 페이트나 이런 것도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5개월 선이 60개선 또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면 여기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도 5일선에 21선 위에 잘 이렇게 안착을 시켜놓은 상태고 내일 같은 날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강남저비스코도 꼭 관심 가지시고요. 또 하나 조광 페인트를 보면 개월봉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5개월선 60개를 뜨는 골든크로스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했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공점 자리가 11,000원대인데 왜 가려다 실패하고 떨어졌는데 이때 급등하기 바로 며칠 전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날이 언제냐면 자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저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밀어 조정받고 있는데 이 5월 17일 날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거나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또 한번 급등할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5선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대량 거래 터져서 꼬리 달렸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는데 역시 이번 주에 5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면 5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갈 수 있고요. 월봉에서는 6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60개월선 가격이 8,000원대. 그래서 8,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조광 페인트 꾸준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도 시청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조광 페인트를 보면 시총이 1,000억짜리죠. 자, 시총 1,000억짜리가 자 해마다 2,000억. 자기 시총의 2배가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자 기조가 있는데 주식은 적자에서 흑자로 될 때가 제일 좋고요. 546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PBR이 0.52예요. 시장에서 0.1만 받아도 이제 2주가의 2배고 0.7만 받아도 20, 30%가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서 조광페인트 보셔야 되고 강남저비스코는 더 싸죠. 강남저비스코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런 PBR이나 이런 게 모든 주가를 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싼 거죠. 0.36%면. 강남저비스코가 0.36%는 0.5만 가도 여기서 한 30%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남저비스코도 재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현금리 보유율이 8,000%에 달아요. 부채가 20%.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죠. 자, 매출이 3,4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 매출이 3,400억 난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죠. 근데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실 11,000원짜리 한번 내긴 한데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60개월 선 딱 뚫고 나가는 순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조광 페인터 관련 주식 꼭 보셔야 되고요. 내일 새벽 영상에서는 당일날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더 찍을 거니까 내일 새벽 영상 꼭 보시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보면 이 교육주를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비상교육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월봉에서 이제 밑에서 차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른 종목들은 5개월선 60개월 뚫고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출발해서 대량 거래 실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목표가가 10,000원대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00원대인데 한 번에 갈지 두 번에 갈지 모르죠. 우리는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월봉에서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월봉 5개월 선위에서 추세를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 조정이 되는 5선 위에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5선 위에서 한번 달려나가면 크게 달려나가니까 5선만 이탈하지 않는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비상격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자꾸 이제 꼬리 말고 떨어지는 이 자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상한가 시연한 가격 9,500원대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매물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이제 21선 밑에서 돌파하려는 꼬리가 달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서 자꾸 주식이 꼬리 달고 떨어지는데 상관없어요. 5일선이 쭉 타고 올라가면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비상교육은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이런 교육주 관련해서 이제 대교를 보면 자, 대교 또한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밑에서 하단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을 때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제 이 추세가 원체 하향이던 주식이라 장기적으로 엄청 하향이던 주식이죠. 이렇게 하향하던 주식은 사실 20개월선 맞고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때 작년 9월달, 10월달 자꾸 20개월선 근처 맞고 떨어졌고 결국 올해 3월달도 떨어졌고 저번달도 떨어졌죠. 근데 21개월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딱 돌파하면 5개월선, 20개월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기겠죠. 장기 골든크로스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과 10주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5선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5선 딱 회복해주면 다음 주부터 무조건 관심 가셔야 돼요.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를 유지해서 그냥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그러니까 거래량도 미비하고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놓고 옆으로 쭉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5일선과 이제 21선 이걸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면서 이평선 간의 각각의 이격, 그러니까 이평선의 거리를 이격이라고 그러죠. 이격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격이 딱 모아지고 돌파하는 순간 그냥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대교도 보셔야 되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그 CMS 에듀가 제가 교육주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CMS 에듀는 교육주이자 메타버스 두 개가 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60개선 짧게 생긴 거 자꾸 갖고 떨어지는데 큰 상관없어요. 이게 5개월 선이 벌써 차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우리 우상향 할 건데 라고 말해주고 있죠. 물론 한 달 정도 주정 들을 수는 있는데 역시 꾸준히 중장기로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돌파해놨죠. 돌파해놓고 뭔 행동을 했냐면 얘들이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 하나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4월 23일에 생긴 자리인데 우리 여기 뚫을 거야. 딱 뚫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추세가 다시 돌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보시면 앞에 대량 거래가 몇 개 보이죠. 이렇게. 이 대량 거래 터진 게 낮은 위치에 들어온 게죠. 이렇게 밑에서 월봉 높은 데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게 대량 거래 들어오고 나서 꾹 이렇게 쭉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다가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CMS 에듀도 역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또 교육주 중에 멀티캠퍼스라고 있죠. 이제 교육주로 이제 좋아하는데 요새는 추세나 흐름이 좋아서 그래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60개월선 굉장히 싼 가격이죠. 낮고 싼 가격에서 이제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이번 달에 5개월 선이 이제 20개선 뚫는 이제 골든크로스 생기면 그냥 날아갈 수 있으니까 멀티캠퍼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주봉에서 오늘 하루 조정은 받았지만 역시 5주선 이탈 안 하고 있죠. 이번 주에 5선만 이탈 안 하고 내일 양봉으로 깔끔하게 끝나주면 다음 주에도 역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또 교육주가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이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조금 실렸죠. 그래서 이제 5일선, 21선권은 골든크로스가 생길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멀티캠퍼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중에는 멀티캠퍼스가 제일 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변화가 빨라요. 근데 이제 멀티캠퍼스는 대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유일하게 멀티캠퍼스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저 정도는 안 되고요. 이게 CMS에듀나 대교 저기 큰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쉽게 주가가 움직이고 변동폭이 세기 때문에 수익을 시장에서 이제 빨리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를 아침에 새벽에 올렸죠. 네, 순간 강했어요. 한빛소프트를 보면 오늘 고점이 한 12% 찍고 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21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되고요. 이 한빛소프트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죠, 지금. 역시 5개월선이 60개를 강하게 뚫으니 5개월선 딱 씹고 나가는 입장이라 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가깝게는 주봉에서 이제 5선 회복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거래 하루 남았죠. 그래서 내일 하루 동안 5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를 다시 유지해서 2차 상승해요. 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할 수 있죠. 월봉의 위치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선 위에 올려놓고 잘만 이쁘게 끝나주면 추세를 강하게 살려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괜찮아야 된다는 전제하지만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다 무너지면 방법 없어요. 이거는 윤곽이 척도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잘 유지하고 있고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21선을 깨지 않으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의 상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제 대장주 효과를 많이 했었는데 대단하죠. 이 친구 이때도 상한가 조정하고 이제 어제도 상한가보다 떨어졌는데 자, 오늘 어제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죠. 내일도 만약에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돌아나가면 내일 같은 날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죠. 가는 종목이 간다는 건 이런 거죠. 근데 단지 월봉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 친구 예전 고점이 이렇게 22,000원대였는데 이 3월 달에 이거 먹고 떨어졌거든요. 이번 달에 저거 먹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22,000원대만 가면 오늘의 상한가 가격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그 한빛스포츠처럼 이렇게 그 옷을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어요.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4월 2일 날 형성된 주봉의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돼 이번 주에. 그러면 크게 한번 상승하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5선 밑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5선 근처가 다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근데 이제 떨어지지 않고 5선 근처까지 여기 변곡점 가격이 얼마냐면 16,000원대인데 16,000원대 살짝 왔다 돌아 나가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좀 명심하시고요. 일봉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내일 같은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손익실전도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리들이 높은데 오늘 이제 시멘트 좀 관련해서 좀 챙겨보면 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요새 아침마다 시멘트 찍고 있죠. 교육주하고 시멘트 관련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 절벽으로 시멘트주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게 여기 영향이 있습니다. 성신양해가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건축자재 관련해서 이제 그 성신양해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시멘트 제조업체죠. 그래서 이 성신양해를 좀 살펴봤는데 보시게 되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리가 사상 체육관이나 이런 걸 찍고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형성된 18년도 9월달에 중요하게 뚫어준 변곡점이 있는데 여기 좀 뚫고 나가고 있어요. 이 자리만 뚫어주면 이 친구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가고 있고요. 주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5선 잘 지키고 나가고 있죠. 지금 사기엔 조금 부담이 있긴 있어요. 이 친구 왜냐하면 이제 주봉 5선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5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어쨌거나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좀 틀린 이제 이 시멘트 관련주를 제가 새벽에 찍어드렸었는데 고려 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사실 조금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중요하게 이제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 18년도 8월, 20년도 8월 달에 이 자리를 다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유지되는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이 이게 지금 막 정배로 들어서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리면 일봉에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매물 때를 뚫어놓았죠. 지금 4월 14일에 형성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그냥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강한 추세에 있는 거라 우리 이제 이 자리 밑으로 와서 이제 5일선 근처까지 온다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 한번 내일 같은 날 슈팅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마 페인트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멘트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사마 페인트가 아니고 고려 시멘트. 자, 월봉에서 보시면, 선표 시멘트. 정신이 없네요. 자, 선표 시멘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 딱 찍고 올라가는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5개선 훼손하지 않는 한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예전 고점 가격이 7,400원대인데 이 자리 가도 상한가가 넘어요. 그래서 선표 시멘트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주봉에서 이제 옷을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 주식은 옷을 회복해주고 안착해줄 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선만 이쁘게 안착 회복해주면 선표 시멘트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오늘 이렇게 살짝 5% 갔다 왔는데 역시 내일 같은 날 이제 5일선이 21선 좀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쁘게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음봉의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약간 밀리 꼬리가 달린다거나 그러면 선표 시멘트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진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월봉의 추세가 이뻐요. 이 강남제비스코나 옛날 대동스테일 날아가듯이 이렇게 5개월 선이 60개월 선 또는 장기 골든 크로스가 딱 생기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이 60개월 선과 5개월 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데 5일달 저점 찍고 왔죠.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5선 위에서만 이쁘게 끝나주면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3봉, 봉 3개짜리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돼서 이 자리 살짝 돌파해 놨는데 이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하던 주식이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조용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비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특히 월봉의 추세가 좋죠. 잘 살아있죠. 월봉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내일이 중요해요. 항상 주식은 금요일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의 이탈 여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5선을 잘 지켜주거나 이 위에서 움직인다면 유진기업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시황 정리하고 몇 종목 좀 살펴볼 종목 살펴봤는데 위험한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일 새벽에 이 중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영상을 미리 찍어놓는 편인데 미국 시장 같은 걸 볼 수 있으면 같이 봐서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